여러분, 혹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 안에 인류 문명의 시작, 종교개혁의 불씨, 심지어 끔찍한 비극의 역사까지 다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술, 맥주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세계사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한 장이 맥주가 가진 역사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선 보세요. 성스러운 곳에서 구원의 음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선 정치적 혼란의 한복판에서 파멸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하나의 음료가 이렇게 극과 극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좋아요. 그럼 먼저 맥주의 이 선한 얼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맥주가 어떻게 인류 문명을 일으키는데 한몫하고 신앙의 도구가 되고 심지어 세상을 뒤엎는 혁명의 용기를 불어넣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맥주의 시작, 그 뿌리는 저 멀리 고대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맥주가 처음 태어난 남부 메소포타미아는요, 엄청나게 건조한, 진짜 말 그대로 신도 버린 땅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하죠?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관계 기술을 발명해서 이 척박한 땅에서 기어이 곡물을 길러내는 데 성공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먹고 남는, 즉 잉여 곡물이 생기니까 인류가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해서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이룩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남는 곡물로 뭘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맥주를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는 그냥 마시고 취하는 술 그 이상이었던 거죠. 인류가 방랑을 끝내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바로 그 상징이 바로 맥주였던 겁니다. 자, 시간은 훌쩍 흘러서 중세 유럽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좀 의외의 장소가 맥주 양조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바로 수도원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수행해야 할 수도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맥주를 만들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고 보면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첫째, 금식 기간에 굶을 순 없잖아요? 맥주가 아주 중요한 영양 공급원, 거의 액체빵 같은 역할을 했고요. 또 수도원에 찾아오는 순례자들이나 여행객들을 대접하는 데도 꼭 필요했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했는데, 잘 만든 수도원 맥주는 비싼 값에 팔려서 수도원의 재정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훌륭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를 아는 거의 유일한 지식인들이었던 수도사들이었으니 옛날 문헌들 뒤져가면서 양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킨 거예요. 이러니 수도원 맥주 퀄리티가 최고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맥주가요, 심지어 역사를 바꾸는 용기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아이콘 마르틴 루터 이야기인데요. 그가 부패한 교황청에 맞서서 황제 앞에 딱 섰던 그 유명한 보름스 제국회의, 그 운명의 순간 직전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한 지지자가 건네준 강한 맥주 한 잔을 딱 들이켜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잠시 후 그는 세상을 뒤흔드는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강한 맥주라는 게 그냥 도수가 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기술적인 용어에 가까운데요. 멀리까지 수출해야 하니까 가는 동안 상하지 않게 알코올 도수도 높이고 홉도 많이 넣어서 보존성을 확 끌어올린,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맥주였던 거죠. 바로 이런 기술력이 담긴 맥주 한 잔이 종교개혁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리는데 살짝 힘을 보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맥주의 이야기가 늘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 샀던 건 아닙니다.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이에요. 맥주의 어두운 얼굴, 어떻게 맥주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끔찍한 비극의 무대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세기 최악의 인물이죠, 히틀러. 그가 자신의 검은 야망을 세상에 처음 드러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뮌헨의 한 비어홀, 그러니까 맥주집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시끌벅적한 맥주집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비어홀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래 옛날 유럽 도시의 시청사 지하에는요, 라츠켈러라고 부르는 식당 겸 술집이 있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시의원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시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던, 뭐랄까, 공적인 소통의 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이 점점 일반 시민들에게도 열리면서 나중엔 수천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비어홀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홀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떠들고 소통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광장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히틀러는 이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우연히 고른 게 아니었어요. 비오홀이 가진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징성을 이용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최적의 무대로 아주 교묘하게 써먹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선과 악, 이런 도덕적인 잣대는 잠시 내려놓고 볼까요? 이번에는 맥주가 어떻게 산업 기술과 문화를 통째로 뒤흔드는 변화의 엔진 역할을 했는지 그 혁신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두 사진의 차이 정말 극명하죠? 왼쪽은 옛날 방식대로 불투명한 도기잔에 담긴 시커먼 맥주. 오른쪽은 어때요?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황금빛이 영롱하게 빛나잖아요. 이게 바로 인류가 맥주를 그냥 마시기만 하던 시대에서 눈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전까지는 사실 맥주 색깔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잔이 불투명하니까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오직 맛과 향이 중요했죠.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변화는 1842년에 시작됩니다. 체코 필젠에서 역사상 최초로 맑고 투명한 황금빛 라거, 바로 그 유명한 필스너가 탄생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얼마 안 있어서 영국에서 유리세가 확 줄어들면서 싼 유리잔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맥주의 색깔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황금빛에 다들 열광했죠. 이때부터 맥주는 눈으로도 마시는 것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황금빛 라거의 탄생 비화가 정말 영화 같습니다. 지금 라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제들마이어 2세와 안톤 드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산업 스파이였어요. 1830년대에 당시 양조 기술이 제일 앞서 있던 영국에 가서는 속을 파낸 집학이 있죠. 그걸로 메가즙 샘플을 몰래 훔쳐나온 겁니다. 믿어지세요? 이 대담한 도둑질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대륙의 라거 기술을 한 단계 점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과학이 결정타를 나립니다. 바로 그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가 등장하거든요. 파스테르가 뭘 밝혀냈냐면 맥주가 자꾸 시큼하게 상하는 이유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 때문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시키는 라거 방식이 고온에서 발효시키는 전통 에일 방식보다 이 미생물 오염에 훨씬 강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버렸죠. 게임 끝난 겁니다. 상할 위험이 거의 없는 라거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어버렸고 수백 년을 이어온 영국 에일의 시대는 그렇게 저물게 된 거죠. 자, 그럼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 21세기로 와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맥주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좀 의외의 사실일 수도 있는데 요즘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맥주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마실 게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에 왜 사람들은 점점 맥주를 덜 찾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첫째는 소득이 늘면서 사람들이 맥주 대신 와인 같은 다른 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둘째, 다들 건강 엄청 챙기잖아요. 웰빙 열풍 때문에 술 대신 생수나 무알코올 음료를 찾는 사람이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철강이나 탄광산업처럼 땀 흘리면서 일하는 분들이 맥주를 정말 많이 마셨는데 이런 중공업이 쇠퇴하면서 맥주의 핵심 고객층이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요, 맥주의 그 기나긴 역사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맥주에 물 탔다가 화형당한 여성의 이야기라던가 5,000년 전 고대 수메르의 양조법을 아직도 그대로 잇고 있는 벨기에 맥주 이야기까지 정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맥주잔을 보면 그냥 노란 술잔으로만 보이지는 않겠죠? 다음에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잔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 있을까 하고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한 모금의 역사를 즐겨보시는 것도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겁니다.